여든의 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붓을 들었습니다. 한평생 가족의 짐을 나누어지며 오직 책임감 하나로 살아온 허주 작가. 그늘에 가라져 있던 어린 날의 예술적 꿈은 3년 전 우연히 붓을 잡은 순간 다시 깨어났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된 시니어 신진일수가 세 번째 특별전 허주 작가의 보고 싶은 나의 계절에게 여름의 출발 전시는 삶의 황혼에서 만난 예술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과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직이 건네는 자리입니다. 고기은 작가를 생각하면 전 눈물이 먼저 나요.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감격적인 날을 맞으리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냥 늙어가는구나 이런 사람을 우리 고기은 작가님을 만나서 저를 이렇게 끄집어 내 홀랑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이 지금 80이 좀 넘었는데 평생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진짜 떨리고 그런 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7월 갑자기 저희 방문을 한 달에 가서 이제 그전엔 이걸 외부에 노출을 하나도 안 시켰어요. 제가 그렇게 그냥 집에서 이게 그냥 속된 말을 끄적끄적 해놓고 그냥 싸놓고 신문지 둘둘만 싸놓고 근데 딸이 또 어떻게 우리 고기은 작가님하고 연결이 돼서 어느 날 아빠 여긴 그 전에 한번 왔었거든요. 고기은네 여기를 한번 들렸다는데 소집 갤러리 아세요? 기억나냐? 기억납니다. 남대요. 그때 거기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일정이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세상에 노출되리라는 저는 상상도 못해요. 진짜 꿈도 못 꿨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 고기은 작가님이 한번 우리 집에 방문 오신다는데. 그날은 진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다 동원해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변에 신문 이런 걸 가로 그냥 사실이냐, 좋다는 거예요. 진짜 좋으냐, 좋다는 거예요. 진짜 소리를 황하게 울었어요, 제가. 야, 믿기질 않는 거예요. 전혀 믿기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 같은 거예요. 너가 이렇게 봐보면, 이거 그냥 보면. 지금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작가님을 처음 뵙던 날, 사실 저는 제일 먼저는, 사실 작가님 뵙자마자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그런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사실 할아버지가 실은 그 꿈을 못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안 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보자마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작가님 집에 찾아갔을 때 자택에 책상이 놓여 있는데 그 책상이 저희 서재가 저희 할아버지 서재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더 생각이 많이 나서 그날 같이 좀 울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작년에 그쵸, 한 벌써 4계절을 함께하고 이렇게 또 전시를 열어가지고 너무 이제 좀 뜻깊은 날이고요. 사실 거기에는 또 이제 시작점에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 전시에 이렇게 아버님의 어떤 사연을 제보해준 또 따님이 계세요. 그래서 따님이 오랫동안 아버지의 이런 창작 활동을 이렇게 각별히 지켜봐주고 또 그렇게 해서 열린 전시라 사실 따님의 소감도 같이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갑자기 같이 울컥해가지고. 딸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늙은 애비를 이렇게 꺼내줘서 고맙다. 한 3, 4년 전에 이렇게 뭔가를 끄적끄적 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한자 쓰시고 이러는 게 루틴이시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캐치를 하고 이제 엄청 좀 힘든 과정이긴 했지만 계속 그리셔라. 나는 못한다. 나는 배운 적도 없고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난 못한다. 나 책 못 쓴다. 계속 그런 뭔가 힘든 그런 서로의 과정이 있긴 했지만, 뒤에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이제 저희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잠재력이 있는 작가로서의 그걸 제가 가능성을 좀 본 것 같고, 또 감사한 기회에 또 여기 소집 갤러리,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갤러리고,
공부할 때는 이제 저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좀 뭔가 판단을 받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선정되고 나서 이제 전에 이제 안변이 있는 저라는 걸 보고 서로 이제 놀라시긴 하셨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고기은 작가님하고 그 허지 작가님의 그런 예술가의 교감을 보는 것도 저한테는 큰 되게 기쁨이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시간을 있게 해주신 우리 허지 작가님의 그런 상상력과 노력의 시간들 그리고 또 되게 정성껏 전시를 준비해 주시는 과정을 보여주신 우리 고기은 작가님께도 수집직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옆에서 너무 든든했어요. 제가 이제 전시 같이 준비하면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또 같이 세심히 챙겨주시고 이제 DP를 할 때도 이런 구상 같은 것도 되게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런 DP를 같이 할 때 또 너무 좋은 또 지금 돌아보니 엄청 힘들었지만 또 좋은 추억이 또 된 것 같고 그렇네요. 저는 또 작가님의 이 주제에 보면 부제가 여름의 출발이에요. 이게 이제 보고 싶은 나의 계절에게라는 이제 큰 주제는 이제 그러니까 작가님 세 분이 다 동일한데 그 부제는 다 다르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이제 계절의 의미를 좀 같이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절은 사계절의 의미도 있지만 각자의 인생에서도 그 계절은 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뵙자마자 사실 너무 이렇게 여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작가님을 뵙자마자 어떤 뜨거운 열정도 느껴지고 어떤 그 활기참? 그래서 이제 여름에 전시를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 작가님이 또 여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우연인가 생각도 들면서 너무 여름과 잘 어울리는 그런 마음을 많이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작품들에서도 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색감도 그렇고 그래서 좀 여름에 이렇게 또 열게 돼서 또 뜻깊고요. 그러면서 사이사이 나눈 얘기에서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재료들 그림의 어떤 캔버스들이 하나로 이렇게 해결되어 있지 않고 되게 다양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어떤 작품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런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또 그리셨을까 이런 게 너무 또 이제 제가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걸 또 이렇게 오신 분들께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작품들, 재료들을 제가 제일 웃겼던 게 다이소가 나의 작업의 하나의 큰 중요한 장소다 하셨는데 그런 얘기들 좀 나눠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누구 손에 도전이 되고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고 그냥 이렇게 판다 보면 여기다 먹물이 먹을까? 처음에 이제 먹으러 시작해서 먹물이 먹을까? 어떤 거 하다가 전혀 안 먹는 거 있어요. 그런데 지인에게 이제 hamburger를 만들고 자투리를 좀 갖다가 이래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제 원단에 그린 것도 있는데 안 먹으면 전혀 안 먹어요. 또 물감은 먹는데 물감에서는 전혀 내가 해보질 않았으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붓으로 해보다 그래서 뭐 나무판자 좀 괜찮다 그러면 갖다 그려보고 이걸 뭐 누가 가서 뭐 좋아할 것이다 안 할 것 그런 생각을 그냥 괜히 이런 공간을 보고 있으면 주워다 그려보고 싶고 액자를 또 이렇게 뭐 액자 여기 주워온 게 엄청 많다는 딸내미가 태백에서 주워 또 이렇게 보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작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잘 그리고 예쁘게 그려서 내 대대로 뭐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냥 그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런 싸놓고 신문에 해서 싸놓고 근데 이제 이 귀한 양반을 만나가지고 아마 제가 고결 씨 못 만났으면 지금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신문지에서 해서 그냥 한 구석에다 내뱉었을 거예요. 그래 이제 또 하나 이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린 시절로 생각이 가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동생이 하늘을 가는 그런
대한 그림을 하나 그릴 거고, 제가 14살 먹어서 객겨 나가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25살 그때 이제 집에서 잠깐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맹가슴 얼굴을 묻었는데, 엄마 냄새가 지금도 그 냄새가 기억이 나요. 엄마 냄새가. 그래, 그 냄새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제 남은 숙제 2가지, 하여간 꼭 할 거예요. 하고, 우리 이제 아이들 가져가고, 아이들이 셋인데, 셋 중에 가져가고 싶다면서 줄 거예요. 사실 이 작품들이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많아요. 사실 더 많은데 여기서 이제 뭐 장소의 그 이제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다는 못 가져온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 정말 많은 그림을 그동안 그려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집에 가서 진짜 이렇게 포개어져 있는 거 보고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진짜 얼마나 그 열의와 이런 것들이 크셨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매일매일 그렇게, 특히나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기 보면 이제 고서는 지금 한 권밖에 못 가져왔지만 정말 많은 고서가 집에 또 있더라고. 그걸로 독학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계속 이렇게 초기작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산수 풍경들을 그렇게 공부를 독학으로 이제 따로 그림을 따로 배우신 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차츰차츰 연마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저기 보면 이제 초기에 스케치한 그 스케치북도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는 게 이제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작품들에서. 특히나 저기 에어컨 옆쪽에 있는 저 작품이 또 이제 최신작인데 저렇게 이제 추상화로 점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바뀌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는 그 마음이 또 느껴져가지고 사실은 너무 이걸 드러내지 않는 게 너무 아쉬울 만큼, 그래서 제가 진짜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괜히 이제 이렇고 또 이제 큐레이터님이랑 또 친분이 있다 생각해서 이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를 그렇게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아니다. 저 뭐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뭐 빈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아닌 거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진짜 하나하나가 너무 진짜 이거는 꼭 이렇게 세상에 나와야 되는 작품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용기를 내셨고요. 사실 제일 처음에 첫 전시가 제일 어려워요. 그 전에 작년에 또 감사하게도 작년에 작가님이 시니어 이제 단체전으로는 작년에 또 좋은 기회로 서울에서 전시를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3명의 작가님과 함께한 단체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또 한번 경험을 하시고 이제 이번에는 단독 개인전으로는 처음이셔가지고 또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 전시라 저도 오늘 되게 벅찬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과정들이 또 이렇게 스쳐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또 울컥한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조금 이제 아마 이렇게 나중에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그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게 조금 듣고 싶어요. 제가 어떤 할아버지로 기억됐으면 좋겠나, 이렇게 물었어요. 막둥이한테. 손자들한테 어떤 할아버지로 기억되길 바라냐 했더니, 아빠, 돋보기 쓰고 신문 보고 붓글 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딸이 이제 붓 사주고 먹물 사주고 그래서 그냥 신문지에다 그냥 낙서하면서 계속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빠한테 페이지 보는데 보니까 한문책 이런 게 새 건데 이게 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다가 계속 하나다라 이제 따라 쓴 거지. 지금도 뭐 따라 써요. 새벽 한 5시 전후로 해서 따라 쓰는데, 그래서 붓을 닦게도 먹으러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알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뭐 때문에 한번 그러면 스케치북에 들어갔는데 한번 따라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집사람한테부터 이거 뭐 어때? 그랬더니 괜찮네? 계속 용기를 주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리고 애들 오면 딸내미가 와서 야, 이거 아빠 한번 해봤는데 어떠냐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저를 부추기고 용기를 주는 거 그렇게 해서 난 시작됐고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건 제가 이제 여기까지 느끼면서 그 어릴 때 봤던 그 소외됐던 눈물이 그게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고 또 어머니 얘기가 다 눈물 나는데 제가 이제 좀 뭐 사업을 해서 옛날에 돼서 아버지 어머니 서울로 모셨는데 어머니가 골수암으로 눕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이제 시골로 모셨어요. 근데 이제 큰형님이 계시니까 큰형님을 모셔가자는데 어느 날 급하다고 빨리 오라서 이제 미리 갔어요. 갔더니 벌써 어머니는 벌써 운명을 하셨는데 수액 반으로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제 큰형님이 막대기 너가 빼라고 그래서 안 뺐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들어가서 뭐라고 뭐 어머니 벌써 임종을 하셨고 그런데 수액판을 이렇게 탁 뺐는데 거기에 피 한 방울이 탁 바늘 끝 따라서 딱 나와가지고 여기 맺힌데 서늘해 가슴이 서늘했는데 왜 그게 이렇게 아름다워? 어머니 얼굴은 지금도 기억이 안 나. 그 순간을 본 게 그 피 한 방울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늘해지면서 그렇게 아름다워. 야, 이게 뭔가.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그냥 자기의 처한 모습 안 보이고 그걸 보여주게 남대로 보여주고 가셨나 하는데 그때 아름답다는 걸 그때 또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TV를 보는데 저 남쪽인데 겨울인데 하얀 눈밭인데 빨간 동백꽃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도 뭐 생생해요. 동백은 꽃잎이 아니고 송이째 떨어지잖아요. 송이째 하얀 눈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봤는데 이야 이건 뭐 진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을 느꼈고 제가 이제 지금은 저 수원에 있는데 진짜 큰아들 집에 갔다가 내가 입춘대기를 쓰려고 한지를 사러 갔는데 문구점이 있는데 거기 주인이 그렇게 난 여태까지 사람이 그렇게 고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곱다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야, 내 안은 이거 아름다운 걸 이거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있었나. 근데 내가 그거를 발견을 못하고 이래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고기인 작가한테 약속을 했는데 하나. 강릉 바닷가에다가 강릉하면 소나무잖아요. 소나무 돌밭에 있는 이 소집을 그러려고 선물을 하려고 칠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황홀한 노을 있는 거 이거를 그리고 거기다 소집을 그리고 그래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해다가 망쳤어요. 망치고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딸내미가 갑자기 아빠 이벤트 하고 싶은데 아주 소품이라도 뭘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숙제를 날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이소 가서 제 만만하게 다이소 가서 이만한 거 하나 사고 이제 저것도 이제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사온 거죠. 사가지고 동그란 거. 그리고 딸내미가 보내준 족자.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려보니까 또 그냥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족자에다가 우리 고경인 작가님 선물로 내가 그렸어요. 망친 그림이 나올지.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소집을 또 표현해 주신 거죠. 요게 지금 현재 소집이에요. 요렇게 좀 넓고 그래 발전하시라고 그랬고 고기는 작가는 제가 이제 허주 빈배 저는 배 그릴 때 이 도서를 안 그렸어요. 고기는 작가 때문에 도까지 그려서 저는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 그런 뜻이에요. 아유 진짜 너무 진짜 의미 하나하나가 너무 그 내 뜻이 담긴 거예요 고기는 작가. 감사해요. 이게 내가
진짜 저도 이게 평생 제가 간직. 근데 이게 되더라, 그려지더라고. 뭐, 아,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붓을 딱 놨는데, 그리고 한 달 동안 뭐 전혀 붓을 안 들었는데, 이거 막, 이벤트 어쩌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야, 이게 한번 그려보자. 고견 작가께는 그렇게 그려보자. 원래는 이거보다 좀 큰 거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네?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계속 여러 번 하셨는데 계속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요 근래 들어서는 작품을 못 그리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자칫 너무 부담을 드린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는 자유도를 가지고 마음껏 표현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전시를 앞두고 오히려 더 표현을 지금 이렇게 못 하시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보는 순간 그 걱정이 딱 사그라들었어요. 앞으로 더 많이 그려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자꾸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10년만 일찍 기은 작가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똑같이 얘기하시면서 좀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늦지 않으셨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더 많이 늘었으니까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서서히 더 생기실 것 같고 좀 어떤 걸 앞으로 좀 그려 나가고 싶으신지. 제 숙제는 엄마 냄새 그걸 하나 그릴 거고, 제가 이제 죽어서 동생을 만나면 보여줄 만한 이제 동생을 그리워하는 그거를 한번, 어느 정도 스케치라는 게 가장 내가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봤는데 좀 크게 스케치는 해놨는데 그래도 내키질 않아요. 그리고 엄마 냄새는, 엄마의 적삼을 어떻게 그리는 방법을 할까? 엄마의 눈물 젖은 적삼. 거기에 땀 냄새가 뱄을 거고, 또, 거기 뭐 농사 지시는 분들이지만, 마른 감으로 바짝 땅이 다 못 심어놨는데 갈라지는 것. 엄마 맹가서 먹어도 못하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살이 하나도 없고 갈비만 이렇게 닿는데, 그게 너무 가슴 아팠고, 근데 냄새는 또 그 냄새, 엄마 냄새를 맡은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나면 소나무에 올라가면 저희 이제 충청도에서 이제 죽은 가지를 삭달이라고 그랬는데 꼭 삭달이 가지고 같아, 엄마 가슴에. 말라 갈비뼈 이렇게 나왔는데 난 그 엄마가 그래서 엉엉보니까 엄마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네가 이놈아 네가 다 빨아먹을 빈 쭉쟁이만 됐다. 엄마 그러시더라고. 제가 5살까지 엄마 젖을 먹었대요. 막내는. 근데 그 기억이 벌써 한 60년, 70년, 6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고기원 작가한테 꼭 이게 뭐 결례가 되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엄마가 돼봤으면. 이 세상에서 엄마라는 단어만큼 신성하고 소중하고 귀한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엄마. 네.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달음에 달려올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소식 전할게요. 저거 보는 순간 저는 지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아버지랑 같이 여행하면서 아버지가 할머니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 할머니 냄새가 너무 그립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서하고 서로 때려 뗄 수 없는 그 10살 동생 지게지고 다니면서 풀베로 거예요. 다른 집 보면 잘 먹여가지고 반죽을 근데 살이 쪄도 우리 집은 왜 살이 안 쪄요? 아버지가 맨날 이러면 왜 다른 집 보면 엉덩이 바들바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냥 좋은데 이렇게 해도 이자거리에서 시작한 얘기도 해주시고 아버지가 여기 10살에
서주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은지 궁금했어요.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 손녀딸 여기 이제 어린데 이놈들은 꿈이 뭐냐는 다 얘기해요. 저는 꿈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선 먹는 게 급했고 저도 뭐 소를 풀 먹자면 저 나무를 먹고 진짜 풀을 먹다시피 그 옛날 어른도 똥구멍이 쟤들 가난하냐고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나무 껍질을 먹으면은 별을 못 봐요. 진짜 똥구멍이 쟤들 정도로 이렇게 저 어린 시절 그래요. 꿈이래 뭐 희망이라고 아무 뭐 없었어요. 김 작가님을 10년 전에 만났더라면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랑 작품을 보니까 내가 하고자 어떤 열정, 의지만 있으면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나이라는 숫자는 전혀 상관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또 전시랑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고 10년 일찍 만나지 못했더라도 이제 작년에 만나신 거랑 이제 앞으로 활동하실 그 더 앞으로 펼쳐질 날 그거를 응원의 박수를 계속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바쁘게 한 인생을 산 사람인데 정년 퇴임을 하고서 그다음에 보따리를 하나 들고 이제 다시 나를 찾아서 나서서 왔다. 이제 젊었을 때 20대 때 김한기 화백을 만나서 감동해가지고 그냥 뭐 흥분했던 적이 있는데 김한기 화백이 오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말씀하시고 다시 그리고 싶은 걸 그리세요. 이건 진짜 어쩌다 이렇게 나와요. 어쩐지 몰라도 제가 의도를 이렇게 하다는 의도가 전혀 없어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많은 걸 알았다면 이렇게 안 나와요. 모르니까. 응? 그래서 너무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작가님도 이 전시 시작은 제일 처음은 작가님이 그림을 시작하신 덕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오래오래 그려주세요. 모든 게 보자. 이번 전시는 새로운 계절을 향해 걸어나가는 한 예술가의 당찬 발걸음이자 멈춰서 있는 이들을 향한 응원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고 나서는 첫걸음이 관람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다정한 감동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